이 시대 건강관리는 자연의학으로 시작하라. 평생 병 없이 사는 비결.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인간은 원래 내추럴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처지에 앞서 인간 생리에 맞게 부족한 성분은 채우고 과한 것은 덜어내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써야 우리 몸이 부작용 없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자연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이것을 따르면 큰 병을 얻어 병원에 가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학은 서양의학과 생화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학이나 민간요법과 많이 다릅니다. 또 화학적인 처방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친인체적인 자연 성분과 음식 등으로 공급하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서양의학과도 다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자연의학이 현대의학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미래의학을 이끌어가는 통합의학의 핵심 주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그 뿌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숙지하면 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터득하게 되어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연의학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자연의학 주치의가 되어 평생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100세 시대의 주역, 자연의학의 비밀. 왜 자연의학인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에서 나온 생약제로 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만큼 20세기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급성장한 현대의학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실제로 항생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로 많은 전염병을 퇴치하여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수술치료법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처방약은 모두 특허를 받은 인조약들이다. 기업은 특허를 받아야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자연성분 그대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 없는 분자 구조로 약을 만들어 특허를 받는다. 이것이 몸에 좋기만 할리 만무하여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의학이 눈에 보이는 증상만 억제할 뿐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을 지도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몸의 근본 체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의학이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치매, 자가면역 질병 등 개개인의 오랜 생활습관 등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대의학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한 여러 치료법과 건강법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연의학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자연의학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여 전통의료나 민간요법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자연의학은 인체의 생리에 필요한 세세한 물질을 보충해 줌으로써 인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높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학문으로 그 이론이 현대의학과 생화학에 근거를 두고 있어 한의학이나 민간요법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로 미국의 자연의학 대학에서는 생화학, 영양학, 음식 섭생, 약초학 등에 근거한 자연의학 치료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생리학, 해부학, 면역학, 환경의학 등 현대의학 분야와 인도 전통의학 개론, 침,
동종요법 등도 기본적으로 학습한다. 자연의학은 현대의학과 생화학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대의학과는 다르다. 대표적인 부분이 처방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자연의학은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거나 인체 생리적용 저하 등의 문제로 그 양이 부족한 것,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충을 해 주어야 하는 것들을 화학적인 처방약 대신 친인체적인 자연 성분을 사용하여 보충한다. 그러니까 항생제, 항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처방약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약초 등에서 추출한 자연 성분들과 음식을 사용하여 섭생과 병의 예방을 지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나는 이대 교수이신 부친의 뜻을 받들어 한의대에 들어갔다. 전부터 궁금했던 고대인들의 오행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에 근거를 둔 이론인지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자연의학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허하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 말은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허하다는 설명이 한의학에는 없었다. 반면에 자연의학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 위장의 위산과 펩신, 간장의 담즙, 췌장의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펜크리아틴 등 소화에 필요한 각종 소화 효소들과 소장, 대장의 연동운동 기능, 장내 좋은 균들에 대한 정보와 소화기 작용에 필요한 자세한 치료약들에 대한 안내, 심지어는 장 점막을 지키는 면역의 종류와 세포 내 효소의 비율까지 알려주는 그야말로 현대 과학에 철저하게 근거를 둔 학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곧 자연의학에 심취하여 한의대 졸업과 동시에 자연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나는 지금 그 선택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자연의학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동안 자연의학은 뛰어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책 1권의 각 질환별 자연치료법과 2권에 실린 각 자연치료제들의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여러 연구 결과들만 보더라도 자연의학이 철저히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학은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증상, 영양의 균형 등 전체적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식생활과 흡연, 음주 등 오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변비, 각종 여성질환 등에서도 자연의학 치료법으로 좋은 효과를 내는 사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자연의학은 미래의 의학. 자연의학은 한마디로 병을 병 자체로만 보지 않고 병을 가진 사람의 몸 상태를 조화롭게 살피는 통합적인 차원의 의학이다. 그래서 증상만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몸의 치유력을 높여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강시키는 데 주력한다. 즉, 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증상을 억제하기보다 원인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리와 상태, 증상, 영양의 균형 등을 살피고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되 자연에서 추출한 자연 성분들로 보충을 하여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 몸 상태에 따른 최상의 음식 섭생을 지도하여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까지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의학은 인간과 자연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천재적인 미래학자 토머스 에디슨이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체질과 음식, 병의 원인과 예방을 살펴보게 지도해 줄 것이라고 내다본 것처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연으로 치료한다. 질환별 자연의학 치료법.
비만. 비만을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식 차원의 정보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소개하겠다. 원인. 대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위액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식욕을 억제한다. 따라서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으면 식욕이 증가하고 단 것을 몹시 찾게 되며 살이 쉽게 찌고 난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페인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생성되는데 동물과 사람에게 트립토페인을 뺀 음식을 먹이면 대뇌 세로토닌이 감소하여 식욕이 대폭 증가하면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게 된다.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이 트립토페인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대뇌로 트립토페인을 공급하여 세로토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살이 찐 사람은 체지방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먹게 된다.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 체지방 세포가 대뇌에 더 먹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개는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 현상이 반복된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어 음식물의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혈당을 세포 내로 넣어주어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다. 살이 찐 사람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하게 되고 인슐린은 또 체지방 세포를 만든다. 그리고 이 체지방 세포들은 지방을 채우기 위해 대뇌에 더 많이 먹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중년이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찌게 되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감정이 격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살이 찐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체형을 통통하게 하는 호르몬으로 과하면 살이 찌게 된다. 살이 찌면 체지방 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여 살이 더 찌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과잉 여성 호르몬이 분해되어야 비만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간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여 담즙을 통해 대장으로 배설하는데 몸의 독소가 과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지쳐서 여성 호르몬을 다 분해하지 못한다. 즉, 간 기능이 좋아야 여성 호르몬이 순조롭게 분해되고 살이 빠질 수 있다. 섬유질을 안 먹는 것도 살찌는 원인이 된다. 섬유질은 간에서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출된 여성 호르몬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킨다. 하지만 대장에 나쁜 균들은 여성 호르몬을 다시 흡수시켜 여성 호르몬이 도로 많아지게 한다.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변 색깔이 짙거나 변이 가늘고 냄새가 나면 장에 나쁜 균이 많다는 뜻이다. 나쁜 균이 많아 변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다시 흡수되어 찌게 되므로 살을 빼려면 변비부터 고쳐야 한다. 부모가 비만인 경우 특히 엄마가 임신 중에 비만이면 아이도 비만이 되기 쉽다. TV를 하루 3시간 이상 보면 비만해진다. TV를 보면 운동 부족이 되고 먹는 광고가 많아 식욕을 높인다. 자연치료법, 음식. 살을 빼려면 채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 호르몬이 살을 찌게 하는데 채식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하는 여성은 육식을 하는 여성보다 2에서 3배나 많은 여성 호르몬을 대변으로 배출하고 혈중 여성 호르몬도 50%나 낮다. 채식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낮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고 월경전 증후군, 자궁근종, 난소낭종, 유방암, 심장병, 폐경기 증상들도 훨씬 적게 나타난다. 한 실험에서 17명의 여성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대신 섬유질이 많은 채식으로 식단을 전환하자 8에서 10주 만에 여성 호르몬이 36%나 감소했다. 또한 전분이 없는 채소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살이 찌지 않으므로 배가 고플 때는 이런 채소를 하루에 여러 번 먹도록 한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살이 빠진다. 음식의 혈당을 빨리 올리는 기준치를
글라이세믹 인덱스라 한다. 대체로 단백질과 지방, 전분이 없는 채소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지만 백미,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과자 등의 탄수화물은 혈당을 빨리 올려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다. 이런 음식과 간식을 즐겨 먹으면 인슐린이 자주 높아져 세포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과잉 인슐린으로 살이 찌게 된다. 더 심해지면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육식, 유제품, 동물성 지방, 마가린과 가공식품의 가공 오일, 경화유를 금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동물의 독소는 지방이 많으므로 지방 섭취를 피해야 한다. 경화유는 구조가 변경되어 몸에서 쓸 수 없으며 고열에 튀긴 음식과 열을 가해 짜낸 기름은 산화되어 몸에 해롭다. 특히 마가린은 경화유가 많은 인조기름 트랜스 지방으로서 동물성 지방처럼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산화작용을 일으키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육식의 지방, 백미, 흰 밀가루, 단 것, 가공식품을 금하고 야채, 과일, 현미, 통밀, 콩, 씨앗 종류, 견과류, 생선을 많이 먹고 오메가3 오일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붉은 살코기는 장에서 여성 호르몬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닭고기도 껍질을 벗겨 조리한 것을 조금만 먹어야 한다. 살충제가 많은 육식, 치즈, 우유 등을 피하고 야채, 과일은 잘 씻어 먹어야 한다. 설탕 종류를 금해야 한다. 식품 성분에 자당, 과당, 메가당, 우선당, 포도당, 당밀, 옥수수 당밀, 단풍 당밀, 소르비톨, 다우선당, 메가우선당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모두 설탕 종류다. 여성은 하루 평균 50에서 60g, 남성은 하루 60에서 70g의 단백질을 두세 번에 나누어 끼니마다 조금씩 먹어야 한다. 가능하면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오메가3 오일을 먹인 암탉이 낳은 달걀과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오메가3 오일이 많은 생선 등을 먹으면 좋다.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오일이 풍부하여 세포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병에도 좋다. 단백질, 좋은 오일, 전분이 없는 채소와 현미, 통밀가루 등 정제하지 않은 음식을 균형 있게 먹으면 영양소가 고르고 혈당을 올리지 않아 인슐린이 필요 이상 나오지 않고 살도 찌지 않는다. 탄수화물 한 가지만 먹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항상 단백질 및 좋은 지방과 같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만 많이 먹어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지나치게 과다 분비되어 저혈당이 되고 만다. 그러면 기운이 빠지고 배고픔을 느끼며 단 것을 찾아 군것질을 하게 된다. 밥을 먹고 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파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또 탄수화물만 먹어서 혈당이 갑자기 많아지면 이 혈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나머지 혈당은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찌게 된다.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포함된 단백질이고 콩은 질 좋은 단백질이다. 특히 씨앗 종류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모두 들어있어 매우 이상적이다. 견과류, 오메가3 오일, 달맞이꽃, 종자유 등 좋은 오일을 식사 때 먹으면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어 군것질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오일들은 몸의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는 데도 도움을 준다. 살을 빨리 빼겠다고 칼로리를 대폭 줄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면 몸에서는 기근에 대비하여 지방을 비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늦추어 윤곽로에 태우는 기능을 대폭 감소시킨다. 결국 살은 빼지 못하고 몸만 축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한 식생활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백미, 흰 밀가루 등
정제된 탄수화물을 금하고 생선, 콩, 유기농 DHA, 달걀, 저지방 유기농 유제품 약간, 지방 없는 닭고기 등의 단백질, 견과류, 오메가3 오일, 달맞이꽃 종자유,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좋은 오일, 야채, 과일, 현미를 골고루 같이 먹는 것이다. 이때 비율은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로 한다. 이들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운동을 병행하면 세상에 빠지지 않을 살이 없다. 자연 치료제. 살을 빼려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짧은 기간에 살을 쏙 빼준다고 선전하는 각종 다이어트 약품이나 무조건 굶는 방법으로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고 건강도 크게 해치게 된다. 이럴 때 음식물 섭취는 줄이되 영양은 충분히 보충해주는 자연 생약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생리학에 근거하여 몸을 상하지 않고 영양은 충분하게 보충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자연 치료제들이다. 이 생약제를 모두 먹는 것은 부담스러울 테니 각 종류마다 하나에서 2가지씩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복용해 보기 바란다. 이와 함께 최소한 하루 30분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살을 더욱 쉽게 뺄 수 있다. 사람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자기 근육에 아미노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게 된다. 근육은 칼로리를 태우는 작용을 하므로 근육이 줄어들면 칼로리 연소가 줄어들어 살 빼기가 더 어려워진다. 반면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칼로리 연소가 많아져 살이 쉽게 빠진다. 식사 대용 영양식, 종합 비타민. 비만의 원인 중 하나가 영양 부족과 불균형이다. 햄버거, 피자 등은 지방과 탄수화물만 있어 칼로리가 높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 살이 찌기 십상이며 밥과 김치를 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한편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 파우더, 유기농 채소와 곡식, 녹색 식물의 싹을 갈아 만든 파우더로 영양이 풍부하여 과민성 대장이나 설사, 변비에도 좋고 소화와 흡수도 잘 된다. 여기에 단백질만 추가하면 웬만한 식사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고 당뇨병에도 안전하다. 또 비타민과 섬유소,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높여줌으로써 체중을 줄여준다. 쌀 단백질. 현미에서 추출한 쌀 단백질은 우유나 콩제품처럼 알레르기 부작용이 없으며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질 몸매를 가꾸려고 할 때 좋다. 또한 살을 빼려는 사람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는 다 들어있어 그린 파우더와 같이 먹으면 웬만한 식사나 생식보다 영양가가 높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이상적이다. 아마씨. 아마씨 파우더의 섬유질을 식전에 물에 타서 먹으면 죽같이 되어 포만감을 주므로 식사량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한편 음식에서 칼로리가 덜 흡수되게 해준다. 또한 섬유질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여성 호르몬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시켜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므로 살이 찌지 않게 해준다. 더욱이 아마씨 파우더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고 오메가3 오일도 많아 이상적이다. 용량은 많이 먹을수록 효과적이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1에서 2g 정도의 적은 양을 식전 공복과 자기 전에 먹는 것으로 시작하여 차차 5g씩 늘려간다.